음. 집에서 즐기는 스페인의 정취, 프렙의 해산물 빠에야입니다. 이 빠에야는 스페인 전통 요리로 밥과 그리고 육류, 해산물을 한데 볶아서 만든 약간 한국형 볶음밥과 비슷한 그런 스페인 전통 요리인데요. 8세기경부터 시작된 전통 요리로 스페인에서도 굉장히 즐겨 먹는 음식이라고 해요. 싱싱한 해산물에 그리고 진정작용까지 있는 샤프란까지 더해져서 맛과 영양을 고루 담은 그런 음식입니다. 여러분, 강남에 도산공원 아시죠? 굉장히 핫플인데요. 그 핫플에 있는 이탈리안 레스토랑의 오너 셰프 이송희 셰프가 이렇게 이국적인 음식으로 밀키트를 선보였는데요. 그게 바로 이 해산물 빠에야 밀키트입니다. 샤프란과 비법 육수로 노란빛을 더한 국산 쌀과 보리를 한데 담고 오징어, 새우, 바지락, 홍합 등의 해산물과 각종 채소를 손질한 다음에 그걸 바로 급냉시켜서 굉장히 신선한 상태로 우리의 집까지 이렇게 배달이 올 수 있는 거죠. 포장지만 벗겨낸 뒤에 휘리릭 볶아주면은 그 레스토랑에서 먹는 빠에야 그 맛 그대로를 우리 집에서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프렙에서 나온 이 해산물 빠에야 안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부터 보도록 할게요. 되게 심플하지만 알찬 구성인데요. 먼저 이렇게 해산물들과 야채들이 이렇게 얼려져 있는 상태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이 페스토를 넣고 같이 볶아주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샤프란을 넣은 그 국산 쌀과 보리로 한데 담은 이 밥도 들어있습니다. 빠에야의 밥, 페스토, 해산물과 야채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럼 빠에야를 직접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프라이팬과 가스버너 그리고 물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저도 조리도구 가지고 올게요. 자, 이렇게 가스버너와 그리고 냄비, 물까지 준비했는데요. 먼저 프라이팬을 예열해 주시고요. 자, 예열된 프라이팬에 이제 요 해산물들과 그리고 야채들 그리고 페스토를 같이 넣고 볶아줄 겁니다. 노릇노릇해질 때까지 볶아주시면 되고요. 이제 페스토도 넣어볼게요. 이 제품은 절취선이 따로 없네요. 가위를 좀 가지고 와서 잘라볼게요. 도산공원에 굉장히 유명한 레스토랑 셰프가 직접 만든 맛있는 소스입니다. 자, 이렇게 페스토와 그리고 야채, 해산물이 잘 고루 섞일 수 있도록 잘 볶아줄게요. 약간 노릇노릇해진다 싶을 때까지 볶아주시면 돼요. 저는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에서 스페인 음식점에서 이 빠에야를 처음 먹어봤는데요. 그때도 되게 맛있었는데 조금 가격이 부담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맛있게 먹을 수 있으니까 너무 좋네요. 야채와 해산물이 좀 노릇노릇하게 익었다 싶으면 그때 물 150ml와 요 밥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저는 아직 조금 덜 익어서 조금 더 익힌 다음에 넣어줄게요. 이 밀키트를 주문하고 바로 드실 게 아니라면 냉동 보관을 해주시고요. 냉동 보관된 제품을 나중에 드실 때는 꼭 냉장 해동을 하신 다음에 조리를 해주셔야 된다고 해요. 이거를 냉동된 상태에서 그냥 바로 이렇게 해버리면은 재료들이 다 물러질 수 있기 때문에 꼭 냉장 해동한 다음에 이렇게 볶아주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도 볶음밥을 되게 대중적으로 많이 먹잖아요. 근데 스페인에서도 이렇게 빠에야를 이런 볶음밥 형태의 음식을 해 먹었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진짜 비행기 타고도 열 몇 시간을 날아가야지 갈 수 있는 나라인데 이런 옛날부터 비슷한 문화가 있었다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지금 야채가 어느 정도 많이 익었거든요. 이제 여기에 물과 밥을 넣고 더 끓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물 150ml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 빠에야 밥을 넣어주시면 돼요. 샤프란이 들어간 밥이어서 이렇게 색깔이 노랗죠. 밥을 한 톨도 남김없이 넣습니다. 국산 쌀과 보리로 해서 샤프란을 넣어서 만든 그런 빠에야 밥이라고 해요. 약간 좀 느낌은 리조또 같은 느낌도 있네요. 저는 되게 볶음밥의 느낌일 줄 알았는데 이게 다 끓일 때 동안 여러분들께 또 빠에야의 이런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빠에야는 쌀과 고기 그리고 해산물, 채소를 넣고 만든 스페인의 쌀 요리로 샤프란이 들어가서 이렇게 특유의 노란색을 띠는데요. 아랍 문명의 지배를 받던 중세 시대에 쌀이 스페인으로 처음 유입되면서 빠에야와 유사한 음식을 먹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19세기에 들어서 진짜 빠에야라는 명칭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기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에서 쌀, 생선, 향신료를 넣은 요리를 만들어서 먹는 것부터 출발했던 설과 두 번째로는 왕족의 연회에서 남은 음식을 이용해 신하들이 먹었던 그 음식이 빠에야와 비슷했다라는 그런 설이 있다고 하네요. 많은 사람들이 빠에야를 스페인의 대표 요리로 생각하지만 정작 스페인 사람들은 발렌시아 그냥 지방 요리 정도로 여긴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전주 비빔밥이랑 비슷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되게 다른 나라 사람들은 비빔밥, 한국의 대표 음식 약간 그러는데 사실 한국에서도 비빔밥을 맨날 먹지 않잖아요. 그냥 전주 가면은 거기 토속 음식 느낌으로 많이 먹기 때문에 좀 그런 느낌의 음식이 아닐까라고 비교가 될 것 같아요. 빠에야는 빠에예라라는 넓은 팬에 고기를 먼저 볶다가 양파, 토마토, 마늘을 넣어서 볶은 후에 물을 부어서 끓기 시작하면 그때 쌀과 샤프란을 함께 넣어서 만드는데 쌀을 팬에 얇게 펴서 바닥에 눌러붙게 하고 위에는 질척거리지 않게 조리하는 게 특징입니다. 우리 고깃집에서 고기 다 먹고 밥 볶을 때 이렇게 눌러서 먹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진짜 신기하죠? 스페인 사람들도 그게 맛있었나 봐요. 그 스페인식 볶음밥으로 잘못 알려져 있지만 조리법을 보면 이 밥을 지은 밥을 가지고 기름에 볶는 게 아니라 생쌀 넣고 물을 넣고 약간 이거를 좀 찌듯이 이런 식으로 약간 만드는 그런 거를 빠에야라고 해요. 그러니까 볶음밥이랑은 아예 다른 거죠. 쌀 재배가 활성화된 발렌시아 지방에서 먹던 향토 음식이었지만 일찍이 스페인 각지로 퍼져나가면서 다양하게 변종이 생겼고 지금은 스페인 요리를 대표하는 음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음식점은 물론이고 동네 그냥 바 같은 곳에서도 점심 식사용 메뉴로 만들어서 팔 정도인데 아시아의 밥맛과는 조금 다르지만 밥이라는 사실은 또 변하지 않아서 한국인들은 대부분 잘 먹고 또 많은 식당에서 이렇게 만들고 있죠. 해외에서는 이런 빠에야가 스페인의 대표 음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스페인에서는 그 오히려 스페인인들은 그렇게 많이 먹는 음식이 아니다라는 게 저 되게 의외였어요. 그 스페인에서 빠에야는 일요일에 먹는 음식이라고도 하는데요. 저희는 일요일에 뭐 먹죠? 짜파게티 먹죠. 스페인은 짜파게티가 아니라 빠에야를 많이 먹는다고 합니다. 가족들과 둘러 앉아서 나무 주걱으로 이렇게 빠에야를 먹을 만큼 되게 전통적으로 그런 문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되게 신기한 게 저희 누룽지 막 긁어 먹잖아요. 그거를 빠에야도 마찬가지로 소카랏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누룽지를 거기서는 소카랏이라고 하는데 그 소카랏을 긁어 먹는 것도 이 빠에야를 먹는 하나의 재미라고 합니다. 어머, 여러분들께 빠에야의 전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빠에야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이제 불을 끄고 한번 제가 간을 봐볼게요. 네, 쌀도 지금 다 익었어요. 딱 알맞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맛있다. 조금 간만 봤는데 너무 맛있네요. 자, 이제 예쁜 그릇에 담아서 다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술이 빠지면 섭하죠. 이 빠에야와 잘 어울리는 약간 달큰한 스위트 와인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과 이렇게 저는 술 한 잔에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저의 가장 큰 낙이에요. 자, 먼저 와인부터 따라 볼게요. 그냥 집 근처 편의점에서 맛있어 보이는 와인을 골랐습니다. 향은 되게 해산물의 향이 짙게 나요. 맛있겠다. 한번 먹어볼게요. 우와! 약간 매콤함도 올라오고요. 그 샤프란이라는 향신료가 한국에서는 흔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향신료가 이국적이면서도 되게 맛있네요. 그리고 해산물이 되게 많이 들어가서 해산물 향이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밥의 질감이 약간 리조또 느낌인가? 이랬거든요. 근데 리조또는 아니고 우리가 닭갈비나 뭐 이런 약간 볶음 음식 먹고 나서 밥 볶잖아요. 그때 약간 양념이 더 많이 들어가면 약간 되직하게 볶이잖아요. 딱 그 느낌이에요. 되직한 볶음밥. 짠! 달달한 와인이랑 되게 잘 어울리네요. 이런 탄수화물은 이런 달달한 와인이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진짜 요새는 밀키트가 워낙 잘 나와서 그냥 진짜 방구석에서 베트남 갔다가 태국 갔다가 중국 갔다가 미국 갔다가 스페인까지 올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해산물이 새우도 있고 조개도 있고 홍합도 있고 오징어도 있어요. 엄청 다양해요. 그래서 씹는 재미도 있고 향도 있고 다 너무 맛있어요. 야채도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1에서 2인분이라고 아까 써 있었는데 제가 많이 먹는 걸 수도 있겠지만 2인분은 아니에요. 혼자 드세요, 혼자. 아니면 스페인 음식들 뭐 많잖아요. 스페인식 피자도 있고 아니면 감바스 같은 거 그런 것도 같이 사이드로 해가지고 친구들이나 가족들하고 오늘은 스페인을 먹어보자 약간 그런 느낌으로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레스토랑 가면 이런 빠에야 같은 거 한 접시에 막 3, 4만 원 하더라고요. 이렇게 편하고 또 이렇게 저렴하게 먹을 수 있으니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진짜. 짠! 오늘 여러분들과
맛있는 스페인 전통 요리 빠에야와 그리고 맛있는 와인까지 곁들여서 먹어봤는데요. 이렇게 좀 집에서 먹기에는 흔치 않은 이런 음식도 집에서 이렇게 맛있고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고 만족감이 높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이런 특색 있는 음식들 밀키트 주문하셔서 드셔보시면서 이렇게 맛있는 와인으로 좋은 시간 만드시길 바랄게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재밌는 내용과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